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 신규 확진자 66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광주의 한 병원 종사자 2명과 가족과 지인 등 2명이 잇따라 확진되는 등 모두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서울 서대문구 확진자와 함께 순천에서 가족 모임을 가진 4명이 확진되는 등 8개 시군에서 34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 감염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지만 2학기를 맞이한 일선 학교는 비대면 대신 전면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력 격차와 돌봄 부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나온 전면 등교 결정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방학이 끝난 2학기 첫날, 오랜만에 교실이 학생들로 북적거립니다. 전면 등교 수업을 하기로 한 교육청의 결정 때문입니다. 코로나라서 방학을 좀 무료하게 보내긴 했는데 계약해서 친구들을 보니까 그래도 기분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교육부의 2학기 등교 확대 방침이 내려진 전면 등교 결정.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병행한 지난 1년 반.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적응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애들이 질문을 한다거나 또 그다음에 수업에서의 반응하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지 않는 한 전면 등교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걱정은 역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최근 확진자 수가 늘어난 데다 고3을 제외하고는 백신도 못 맞기 때문입니다. 등교 수업에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걱정은 큽니다. 거리두기나 그런 걸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애들이다 보니까 그게 다 안 지켜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보내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남교육청은 6월부터 한 달 동안 전면 등교를 시도한 결과 이전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방역수칙을 지키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당국은 등하교 시간에 시차를 두거나 학년별로 급식 시간을 따로 정해 밀집도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서진건설에 사실상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을 요구하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서진 측이 2년 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광주시의 뜻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인 결단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어등산 일대 41만 제곱미터 부지에 휴양시설과 호텔 등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광주시와 서진건설 측은 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협약 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쏠림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역의 5개 광역철도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광주 나주간 광역철도가 포함됐습니다. 바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비수도권의 11개 광역철도 노선도 반영됐습니다. 수도권 쏠림을 막고 인접지역 간 거점 교통망을 구축해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권역별로 한 곳씩 모두 5곳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망의 총 길이는 28.1km. 광주 상무역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호남 고속철 나주역을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1조 5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광주와 나주를 오가는 시간이 81분에서 33분으로 2배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광주 남구의 에너지밸리는 물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 3단이나 도시첨단 3단이나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될 것이다. 광주, 나주의 접근성이 강화돼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되고. 국토부는 5개 선도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곧바로 착수해 내년 하반기쯤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지난달에 광주시가 발표한 장기 요양요원 3개년 지원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장기요양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지원 계획은 타 분야 종사자들의 지원 방안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종사자 2만 4천여 명에게 44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추진한다는 내용 중에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을 빼면 실제 지원 규모는 4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노인 복지 종사자에 대한 차별과 홀대를 중단하고 지원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18과 관련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씨가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며 최근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전 씨 측은 입원 직전 재판부에도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의 건강 상태가 재판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5월 단체는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90살 전두환 씨. 20여 분 만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퇴정했고 얼굴도 부쩍 수척해져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전 씨는 지난 13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전 씨 측이 입원에 앞서 재판부에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전 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11일 재판부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사유는 전 씨의 건강 악화라고 전했습니다. 전 씨는 이미 1심에서 건강을 이유로 2차례 불출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전 씨는 광주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피고인 없이도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 씨의 건강 상태에 따라 1심에서 나온 유죄 판결의 유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8 단체는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부는 법이 허용한 한도에 있어서 절차가 허용한 한도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판결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는 30일 전 씨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에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과 5.18 당시 헬기 조종사 4명이 증인 신문을 받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요즘 막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도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겠습니다. 낮부터 밤까지 국지적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돌풍이 불고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80mm인데요. 이 소나기의 특성상 갑자기 좁은 지역이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외출하신다면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폭염특보가 해제되긴 했지만 당분간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9도, 담양 30도가 예상됩니다. 구례 31도, 여수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목포의 한낮 기온 28도, 영암 30도, 장흥 29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오늘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길게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고검 청사에 들어가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48살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 미수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부상 정도가 심하고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광주 고검청사에 들어가 검찰 공무원에게 1m 길이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고수온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양식어가가 3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그제까지 도내 양식어가 36곳에서 우럭과 넙치, 전복 등 어패류 64만 마리가 폐사해 잠정 피해액이 7억 9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 양식장 26곳, 완도 10곳입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광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73%, 전남은 0.3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원은 광주의 경우 북구와 광산구 등 주요 지역의 역세권 단지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단위 연대 조직인 여순사건 범국민연대가 출범합니다. 범국민연대는 내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 1월 출범할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범국민연대에는 여순특별법을 최초로 발의한 김충조 전 국회의원, 조정래 소설가, 백승종 역사학자,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전 사무총장 등이 참여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 새 대표이사에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재단법인 광주 비엔날레는 어제 오후 이사회를 열고 박 전 장관을 선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현재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직 절차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임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내분이 있었던 비엔날레 재단의 차기 대표는 조직 관리 역량과 함께 차기 전시를 위해서 미술과 전시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박 전 장관에게 대표이사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